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비오트입니다. 어느덧 6월이 다 지나고 벌써 7월달이 다가왔습니다. 지난 6월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다만 컴퓨텍스가 있었죠. 컴퓨텍스에서 나온 새로운 제품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그래픽 카드나 CPU, SSD 이렇게 메인 부품들이라고 하죠. 이런 메인 부품들 쪽에 큰 이슈는 없었고 새로운 메인보드 시리즈라든지 케이스, 수냉 쿨러, 파워 이런 거에 대한 소개가 좀 많았습니다. 그 이외의 것들이라고 하면은 없어요. 예, 진짜. 그렇기 때문에 이번 컴퓨터스는 그냥 어찌 보면은 각 제조사들의 우리 이런 컨셉이에요. 우리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 몇 주년이나 이런 이벤트적인 물건을 내놨어요. 이런 내용이 컸지. CPU, GPU 이런 쪽의 내용은 거의 없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딱히 금액적인 부분이 있어도 큰 갭 차이가 나지를 않습니다. 환율이 약간 오르기는 했지만은 지금 현재 있는 재고들을 통해서 소진을 하고 있는 느낌이라서 당장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런 건 없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래픽 카드가 제가 이거를 견적을 만든 게 한 3, 4일 4일 전쯤 되는데, 3, 4일 전에 만들었던 금액대의 제품들, 그리고 품목들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게 품절이 되면서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거나 아니면 재입고 대기 중이거나 이런 게 좀 발생을 했습니다. 모든 전 라인업의 그래픽 카드가 그런 거는 아니고요. 상위 라인업들 그래픽 카드들 있죠. 70 이상 라인업들에서 그런 좀 느낌을 좀 받아서 그래픽 카드 가격이 조금 소폭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메모리나 SSD는 가격이 횡보 중이기는 한데, SSD는 확실히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한 1, 2만 원, 3, 4만 원 이렇게 조금씩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이 돼서 꾸준히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글쎄요, 그때 가면은 가격이 좀 많이 뛰지 않을까. 올 연말쯤 가면은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인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각설하고 빠르게 견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가 사무용입니다. 저가 사무용 AMD, 인텔 모두 다 지난달과 동일한 제품으로 한번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이게 가격적인 차이가 크지가 않아서 동일한 제품으로 구성을 했다라기보다는 딱히 쓸만한 구성이 없다? 금액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조합적으로도 이거보다 더 저렴하거나 혹은 비슷한 가격에 더 좋거나 하는 구성이 없다 보니까 이번엔 동일하게 구성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AMD 같은 경우에는 5500GT 그대로 똑같이 구성을 했고, 내장 그래픽 성능이 좀 더 좋다, 이런 말씀은 여러 번 드리고 있습니다. 내장 그래픽 성능이 좋다라는 뜻은 간단한 게임까지는 충분히 돌릴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메모리는 지난달과 동일합니다. 8기가 한 장이기 때문에 한 장 더 구성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좋은 구성이 될 것 같고요. 8기가 한 장 추가하면은 107,000원 추가가 되는 부분입니다. SSD는 동일하게 D램이 쓰이지만 500기가 제품이기 때문에 용량 자체는 매우 충분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파워도 아마 꽤 괜찮은 500W 파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구성해서 사무용, 간단한 사무용으로는 사용하시기에는 충분한 그런 견적이다,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인텔 같은 경우에도 지난달과 동일하게 14100 벌크 제품으로 구성이 된 조합입니다. 이 경우에도 똑같이 메모리는 8기가 한 장, SSD는 증설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107,000원 추가를 해주시면은 2장 16기가로 세팅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SSD는 동일한 D램리스 제품이긴 하지만은 500기가로 용량을 증설을 하시면은 47,000원 추가가 된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인텔이 많이 비쌉니다. 다만 싱글 성능이죠. 싱글 코어 성능은 AMD 구성보다는 더 좋기 때문에 간단한 CAD, 포토샵 이런 거 돌리시기에는 조금 더 성능이 좋다. 다만 가격적인 차이가 많이 발생한다 라는 점 정도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90만원대 게이밍 PC 트렌드입니다. 거의 차이가 없죠. 지난달과 완전히 동일한데 금액은 소폭 내려갔기 때문에 99만 8천원, 그래봐야 만원, 2만원 정도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그냥 동일한 가격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이제 1660 슈퍼는 많이 아쉬운 성능이기는 합니다. 당장에 대체할 수 있는 그래픽 카드가 없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 이 가격대에서 맞출 수 있는 상위 그래픽 카드가 없는 것도 문제고, 그렇다고 해서 1660 슈퍼의 성능이 많이 좋으냐, 그것도 아니기는 합니다. 솔직히 롤,
뭐 간단한 롤체 이런 거 돌리는 거 아닌 이상은 거의 모든 게임에서 옵션 타입을 많이 해주셔야 프레임 확보가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난달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SSD 1테라로 바꾼다라고 하면은 한 120만원 언더 이 정도에서 구성이 가능하다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금액대가 확 올라가서 160만원대 FHD 게이밍 트렌드입니다. 마찬가지로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고, 지난달과 동일하게 RTX 5060 그리고 9060 기반으로 구성이 된 조합입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한 장입니다. 한 장인 게 저는 조금 아쉽다, 그리고 문제가 좀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X3D CPU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성능 하락은 발생은 할 겁니다. X3D CPU로 구성을 하면은 성능 하락은 조금 덜 하겠지만요. 물론 금액적인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다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난 지금 당장 좀 더 괜찮은 성능을 원한다라고 하시면은 메모리는 32기가 즉 16기가 두 개 세팅을 해주시는 게 좋고, 그게 아니고 아니면은 그냥 CPU를 올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7500X3D까지 올려도 이 메인보드로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해당 메인보드가 8페이지 기준에 성능도 나름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9700X를 세팅을 했을 때 전원부 발열, 그리고 전력 소비량, 그리고 CPU의 성능이죠. 이런 거 유지하는 것도 다 준수하게 커버가 되는 제품이고, PCIe 5.0을 지원하는 지금 당장 가성비 좋은 메인보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래픽카드 성능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5060이 기본적인 디폴트 성능은 조금 더 좋습니다. 다만 게임에 따라서는 5060보다는 9060이 더 좋은 게임들도 있다 보니까 이런 거는 각 벤치마크를 잘 살펴서 세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는 다른 보편적인 게임을 많이 한다라고 하시면은 5060 쪽이 지금 당장은 좋습니다. 가격 차이도 3만원, 4만원 정도 차이이기 때문에 이젠 거의 뭐 가격 차이도 안 난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기도 하고요. 다음은 220에서 230만원대 FHD 게이밍 트렌드입니다. 여기는 9600X로 구성을 했습니다. 다만 메모리는 이번에 좀 튜닝 램으로 한번 구성을 해보았어요. 일반적인 하이닉스 메모리들 있죠. SN코어나 하이닉스 정품 이런 메모리들 가격이랑 저 제품을 구성하는 가격이랑 거의 가격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이닉스 메모리를 쓰는 것 자체가 오버클럭을 하기 위해서 사시는 경우가 많은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처음부터 하이닉스 A다이 언락 아니면 하이닉스 A다이가 들어간 메모리를 사용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해당 메모리를 한번 구성을 해본 부분이고요. 메인보드는 아까 추천드렸던 메인보다 동일합니다. 8페이지에 뭐 7800X 3D, 9700X까지도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여기서 게임 성능을 조금 더 늘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9600X 대신에 뭐 7500X 3D, 7800X 3D 이런 거를 구성해 주셔도 충분히 저 메인보드로는 커버가 가능하다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래픽카드 게임 성능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5060 Ti가 소폭 더 좋습니다. 다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게임에 따라서는 9060 XT가 좀 더 좋은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뭐 최신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DLSS나 이것저것 활용이 가능한 RTX 5060 Ti 쪽이 좀 더 좋기는 하지만은 그 이외에서는 9060 XT의 성능이 조금 더 좋은 경우도 있다. 그 이외의 게임 뭐 많지는 않습니다. 흔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5060 Ti 쪽을 구성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가격도 이제는 역전이 돼서 9060 XT보다는 5060 Ti 쪽이 좀 더 저렴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다음은 280에서 310만원대 게이밍 PC 트렌드입니다. 원래는 5070 그리고 9070 XT 이렇게 비교를 해드렸는데 지난달은 거의 가격이 비슷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가격이 좀 뒤집혔습니다. 9070 XT의 가격이 조금 올랐기 때문이죠. 한 20만원 정도?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올랐는데, 그래서 금액이 300만원이 넘게 되었습니다. 당장의 가성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애매해진 포지션이긴 합니다. 물론 5070 대비해서는 성능 격차가 상당히 많이 나는 그래픽카드예요. 거의 10% 이상 벌어지다 보니까 QHD 게이밍, FHD 게이밍 어느 걸 하시더라도 9070 XT의 성능이 조금 더 좋기는 합니다. 다만 가격 차이가 30만원 이상 벌어지고 1%당 2만원 정도의 가성비, 가격 차이라고 하죠. 라고 하면은 조금 한 번 정도는 고려를 해봄직한 그런 가격까지 왔다 설명을 드리고 싶고, 문제는 5070 Ti 그렇다면 이게 가격이 비싸졌느냐 아니면 내려왔느냐 이거를 봐야 되는데, 가격이 조금 비싸지긴 했습니다. 한 350만원대까지는 투자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아마 여기가 그래픽카드가 거의 다 품절이 되거나 좀 이제 사라지는, 아니면 이제 기존에 있던 재고품들이 좀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5070 Ti 그리고 9070 XT가 이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좀 변경이 되었죠. 기가바이트 B850M 포스 제품인데 이 제품도 PCIe 5.0 당연히 지원을 하고, 그래픽카드 슬롯 역시
간섭 없는 그런 구성이 되는 부분입니다. 메인보드 전원부 스펙이죠. 전원부 스펙은 상당히 좋은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8페이지에 거의 한 440, 450 암페어 정도 되는 스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7800X3D, 9800X3D까지 전부 다 커버가 가능한 그런 성능이다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그 이외에 파워, 쿨러, SSD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도 가격이 올랐다라고 하면은 뭐 그래픽 카드 차이밖에는 없겠죠. 그래서 QHD 이상 하실 분들은 이 다음에 보여드릴 5070 Ti와 이 9070 XT 두 개 중에 하나를 구성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5070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FPS 게임을 하는데 난 초고주 사율을 원한다라고 하시면은 5070 쪽으로 구성을 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0만원대 게이밍 PC 트렌드입니다. 가격이 조금 올랐다고 그랬죠. 5070 Ti도 가격이 소폭 오르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5070 Ti가 슬슬 재고가 빠지고 있는 느낌이기도 해요. 이게 아마 기존에 있던 저렴한 물량이 거의 다 빠지고 이제 환율이 올라가고 그래픽카드 금액이 인상된 제품들이 들어올 텐데, 이렇게 되면은 금액이 얼마나 오르게 될지는 아마 다음 달이 되어봐야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인 골자는 아까 추천드린 QHD 가성비 라인업이죠. 5070과 9070 XT 기반과 동일합니다. 메인보드, 메모리, SSD, 파워 이런 게 전부 다 동일한 스펙이기 때문에 여기서 딱 그래픽카드만 바뀌었다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다음은 440만원대 게이밍 PC 트렌드입니다. 해당 구성은 메인보드는 계속 ATX로 계속 추천을 드리고 있죠 제가. 왜냐, 5080부터는 이 그래픽카드 두께나 이런 게 좀 있다라고 하면은 발열 제어나 소음 억제가 훨씬 더 좋아지는 부분입니다. 즉 가급적 두꺼운 그래픽카드를 사용해 주시는 게 전반적으로 유리하다, 이런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메인보드는 한번 바꿔보았습니다. MSI 토마호크 제품인데 제가 MSI를 많이 좋아하지는 않아요.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딱 하나이기는 한데 그거를 제외하면은 MSI 제품 매우 좋습니다. 전원부 스펙도 그렇고, 그리고 아마 B850 그 라인업들 있죠. ATX 가성비 라인업들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는 사운드 칩셋이 가장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ALC 4080이죠. 가장 최상위 사운드 칩셋이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도 외장 사운드 칩셋이죠. 그걸 쓰는 것보다는 떨어지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메인보드에 쓸 수 있는 사운드 칩셋 중에서는 가장 좋은 게 들어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액대는 오히려 지난달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 5080은 금액 기본적인 가격이 좀 있다 보니까 아마 가격이 많이 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물론 완전 최상위급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금액 차이는 많이 나겠지만은 5080 조텍 솔리드 제품만 하더라도 충분히 발열 제어, 소음 억제가 매우 좋은 5090 기반의 제품을 활용했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980만원대 게이밍 PC 트렌드입니다. 해당 구성은 역시 5090 이거 딱 하나만 제외하면은 기본 골자 구성은 동일한데 가격은 매우 많이 올랐습니다.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지난달에 비해서 한 60만원, 80만원 올랐는데 이 말인즉슨 5090 자체가 가격이 그냥 랜덤입니다.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요. 아예 그냥 특가로 저는 따로 구성을 하는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드릴 정도로 5090 금액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게임용으로 거의 1000만원을 써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지금 메모리를 32기가로만 구성을 했잖아요. 진짜 고사양 게임 하시는 분들은 64기가 메모리를 넣는 경우도 있고 SSD를 2테라 뭐 아니면 서브로 2테라를 추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금액대가 뭐 가볍게 1000만원이 넘어간다는 점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330만원대 작업용 PC 트렌드입니다. 여기는 메모리만 하나를 좀 낮췄고 나머지 구성은 거의 동일한 그런 구성이다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270K 플러스가 전력 소비량이 한 250W 정도 나오기는 하는데, 해당 지금 추천드리는 메인보드 있죠. 이게 960A 전원부로서 270K 플러스를 커버 가능한 가장 가성비 메인보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메모리는 계속해서 쿠딤을 제가 추천해 드리고 있어요. 지난달에는 32기가 2장으로 추천을 했는데 32기가가 가격이 너무 올라서 지금은 16기가 2장으로만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대가 330만원대로 좀 낮아진 부분이긴 하지만 에펙, 뭐 3D 렌더링, 3D 모델링 이런 거를 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글쎄요, 가급적 32기가 2장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 한 400만원 정도 금액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정도 세팅을 해주시는 게 성능 유지 및 넉넉한 메모리 활용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월등히 좋을 것이다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솔직히 CPU보다는 그래픽카드의 렌더링 성능이 지금은 월등히 좋습니다. 제가 여러 번 정말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지만 CPU로서의 역할은 모델링 그리고 몇몇 CPU 기반의 렌더링 프로그램 이거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본인이 활용하시는 렌더링 프로그램, 모델링 프로그램에 따라서 성능 차이가 확실하게 발생한다. 이거를 참고로 꼭 해주셔서
어떤 프로그램이 본인에게 더 맞는가, 그리고 어떤 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는가,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도비 관련해서도 다 동일합니다. 이제는 프리뷰, 인코딩 모두 다 GPU 쪽을 담당하는 코어죠. 이런 코덱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다 그래픽 카드에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프리미어 혹은 애프터 이펙트 모두 다 GPU 쪽을 좀 더 활용해 주시는 게 현재로서는 좀 더 좋기는 합니다. 물론 CPU에 따라서 조금 더 상위 CPU를 사용을 하시거나 상위 CPU에 들어있는 iGPU죠. 내장 그래픽을 활용하면은 당연히 더 좋은 성능, 좋은 더 스펙을 끌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CPU, GPU 모두 다 좋은 걸 활용하는 게 지금 당장의 인코딩 혹은 이제 어도비 기반 렌더링 프로그램에서는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기는 합니다. 물론 이전만큼 내장 그래픽을 활용한 성능 향상은 적은 편입니다. 그래픽카드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AMD 같은 경우에 제가 여러 번 추천을 드리고 있지만은 그냥 나는 게임이랑 작업을 같이 하시는 경우에는 AMD 쪽이 뭐 게임, 작업 둘 다 보편적으로 활용하기에는 무난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동일하게 32기가 그리고 메인보드, 뭐 그래픽카드 비슷비슷하게 구성을 했을 때 금액적인 차이도 한 20만 원 정도가 더 벌어지기 때문에 뭐 모니터가 됐건 키보드가 됐건 다른 주변 기기에서도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많아진다, 이렇게 꼭 설명을 드리고 싶기는 합니다. 작업이 아예 안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그래픽카드로 활용되는 작업 프로그램이 더 많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참고를 해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책상 위에 감성을 더한 다목적 PC입니다. 동일하게 화이트 구성이고요. 메인보드를 조금 더 가성비로 한번 해보았습니다. 전원부가 살짝 아쉽기는 하지만은 9900X3D까지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그런 메인보드로 구성을 했고, 메모리, 그래픽카드 케이스, 파워, CPU, 쿨러까지 전부 다 화이트인 기본 구성입니다. 이번 달은 5060이죠. 이번 달은 5060 Ti 16기가 제품이 있어서 이걸 한번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8기가 제품밖에 원래 화이트가 없었는데 이번 달에는 16기가 제품도 화이트가 나왔기 때문에 그 제품을 한번 구성을 해보았고, 그래서 금액대는 조금 올라간 360만원대 구성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CPU 혹은 GPU 렌더링 모두 다 넉넉하게 활용 가능하고 VRAM이 또한 16기가이기 때문에 이 말인 즉슨 AI 작업에서도 충분히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워 서플라이 700 같으면 매우 넉넉합니다. 5060 Ti 작업용으로 쓰신다 하더라도 CPU와 GPU 둘 다 동시에 풀로드가 들어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700 같으면은 한 50%, 60% 미만 정도에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넉넉하게 성능 활용이 가능하다,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케이스, 수냉 쿨러 계속해서 설명드리고 있죠. 케이스는 미니 타워이긴 합니다. MATX 케이스의 전면 메쉬형이고 어항 느낌이 나는, 그리고 우드로 포인트까지 들어간 그런 케이스입니다. PWM 팬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쿨링 성능, 소음 억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수냉 쿨러 상단에 3열 장착 문제없이 가능하고, 수냉 쿨러에 OLED를 활용해서 영상을 넣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감성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들, 그리고 트라이익스 파노라마의 카나리 프로그램의 안정성이 매우 좋다, 이렇게까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달 외곽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 가지 대체품이나 대안품이나 이런 거를 소개를 해드렸을 거예요. 특히 CPU, 뭐 SSD, 파워 이 정도 설명이 주를 이루었는데 메인 부품은 CPU입니다. 여기서 뭐 하나를 더 업그레이드해서 이거를 하면 더 좋다, 아니면은 뭐 이걸 낮춰도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건 가격대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그만큼 성능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는 부분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 부품적인 문제, 뭐 SSD는 뭐 비슷한 거에서 품절이 됐다 그러면은 뭐 조금 아시더라도 비싼 거 구매하시는 게 맞고, 뭐 파워 케이스 이런 거는 비슷한 느낌의 제품들이 워낙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를 잘 비교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난 이런 컨셉이 필요해, 난 이런 케이스가 필요해 라는 거를 잘 판단을 해서 소비자 여러분들 좋은 결정을 해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달에 제가 견적을 좀 보면서 느낀 건데 완본체 쪽이 좀 상당히 아쉽습니다. 완본체 쪽 구성품들이 살짝 아쉬워지는 부분이 좀 있는데 이거는 글쎄요, 다시 좀 또 좋아질 수도 있고, 뭐 금액대가 올라가면은 그거에 맞춰서 좀 더 좋아지면서 가격이 내려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 일단 구매를 확정하신 분들, 난 PC를 사야겠다, 나는 뭐 특정 게임을 해야 된다, 이런 거 하실 분들, 아니면은 뭐 앞으로 나올 게임을 해야겠다, 조만간 컴퓨터를 사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품 구성들을 잘 비교를 해서 구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로비오트였습니다. 아디오스.